자, 이거 한번 봐볼래요? 점유권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점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건 없어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자타점유거든요. 자주하고 타주를 구별해주는 그 방법하고, 그다음에 선의, 악의, 평온, 공연, 점유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내용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있죠? 혹시 마스터북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일부러. 마스터 민법책. 여기 이렇게 페이지수 90페이지에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거기를 펼쳐놓고 공부를 같이 하시면 아마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부담 없이 들으세요. 어차피 2시간 놀다 가는 거니까. 집에 가셔봐야 뭐 누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걔만 와가지고 꼬랑지 흔들지. 그죠?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점유다라고 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이 점유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사실상 뭐라고 했어요? 지배를 하고 있다. 요게 점유권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권인데, 점유권은 본권 여부 따져야 안 따져요. 본권이다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본권 불문한다라는 거 아시죠? 예, 본권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도둑놈도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도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본권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없어요. 도둑놈이네. 자, 아니 본권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죠? 우리가 지하철 타면 어떻게 돼요? 지하철 탈 때 요금 내야 안 내요? 내죠. 그럼 본권이 있는 점유자가 되는 거고, 무임승차를 했다 그러면 본권이 없는 점유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점유권은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해보게요. 자주하고 타주를 구별하잖아요. 자주와 타주는 어떻게 구별해요? 객관적으로 구별하죠. 객관적. 그래서 객관적으로 구별하고, 만약에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언제 타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판결 확정 시에 타주로 전환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저는 그냥 자타, 그 다음에 개, 판 이렇게 외워요. 자타, 개판, 자타, 개판 이렇게 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악 주소 있죠. 선의하고 악의는 뭐라고 했어요? 주관적 구별이고 언제 바뀌는 거죠? 소재기 시에 악의로 전환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선의, 악의는 어떻게 구별해요? 주관적이고 언제 바뀌어요? 소재기 시에 악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주하고 타주는 이 객관성 여기를 바꿔요. 주관적으로. 요게 시험인 거고. 그 다음에 선악 주소는 어디예요? 소재기 시에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악의로 전환된다라고 돼 있죠. 과실 수치권의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자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다. 여기서 소가 제기될 수 있죠. 소가 제기됐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판결이 확정될 거예요. 확정됐다. 확정 판결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눴을 때 원래 점유자는 자주인가요 타주인가요 알 수가 없으면 뭘로 추정을 받아요? 자주로 추정을 받고 있다가 그 다음 패소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뭘로 바뀌는 거죠?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주였던 사람이 타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판결 확정시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돼요? 타주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뭘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주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이냐 악이냐 모르면 선의로 뭐가 돼요? 추정을 받고 있다가 패소 판결이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악의로 바뀔 건데 우리가 조문상에 뭐라고 돼 있어요? 197조 2항에 소 제기 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소가 제기될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소 제기부터 악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과실 수치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악의로 전환되는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죠. 요게 이렇게. 그래서 자타, 개판, 선악, 주소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 자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 있을 때 요걸 구별할 때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항상 문장을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면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본다는 거예요? 소유의사, 뭘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타를 구별할 수 없으면 자주로 추정합니다. 자, 매수자가 일부를 점유했다라고 되어 있죠? 일부 점유, 그럼 뭘로 가라 그랬어? 일부가 나오면 자주. 만약에 여기가 상당히 초가, 그럼 뭘로 가요? 상당히 초가, 그러면 타주점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일부, 그럼 자주, 상당히 초가, 그럼 타주. 이때 문장에서 확인해 보게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자주로 가세요. 이거는요,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점유자가, 요거 조심하세요. 빨간색.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도 자주로 추정을 받는 것이지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소유자가, 그죠? 소송을 제기해서 누가 패소를 받은 거예요? 점유자가 패소를 받았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뭘로 전환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타주로 전환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건 그대로 자주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느냐에 따라서 자타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주는 소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유 의사가 없는 거죠. 자, 매도인의 점유, 그럼 뭘로 가요? 매도인 점유. 매도인은 물건을 판 사람이잖아요. 이전 점유권을 넘겨줄 사람이기 때문에 타준 거고, 만약 여기가 매수자 점유, 그럼 뭘로 가요? 매수인 점유, 그러면 이건 자주. 매도인의 점유, 그럼 타주예요. 자, 아까 여기 면적이 상당히 초과됐다 보인가요? 일부, 그럼 뭐예요? 자주. 상당히 초과, 그럼 뭘로 가요? 타주. 이렇게. 다른 공유자, 그럼 공유자 1인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다. 전부를. 그럼 자기 지분은 자주 점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 점유. 그 다음에 다른 공유자,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 점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수탁자의 점유는 뭘로 가는 거예요? 타주죠. 수탁자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매시, 경락시 종전 소유자 그래요. 종전 소유자는 매도인과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뭘로 가는 거야? 타주. 만약에 경락을 받은 사람은 뭘로 가는 거예요? 자주. 자, 분묘기지권 하고 나오면 타주예요. 남의 토지에 분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타주로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타를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구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안 외워도 이미 수업을 들은 분은 외워져 있을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선의와 악인데, 선의와 악인은 본권이 있나요, 없나요? 본권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딸내미 거 볼펜을 가져왔는데 허락도 없이, 그럼 본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딸내미 건 줄을 모르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 점유자고, 본권이 딸내미 거란 걸 알면서 허락도 안 받고 가져왔다.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악이 점유자가 되는데, 선이나 악인은 둘 다 본권이 있나요, 없나요?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는데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선인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고, 악인은요 알고 하는 건데 둘 다 공통점은 본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 구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제기 시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악의로 전환된다 그랬습니다.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럼 뭘로 추정해요? 선의로 추정을 받는다. 보이시죠? 추정을 받는 건 스스로가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추정은 이익과 불이익을 모두 귀속시키는 거예요. 이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평원 동그라미, 공연 동그라미 계속 선이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뭐는 추정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무과실 추정이 안 돼요. 추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 점유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 쓴다면 점유자가 뭐 한다? 스스로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 입증하는 거고, 추정을 받는 건 점유자가 입증해야 안 해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요거 하나 정상 항상 조심하세요. 점유자가 권리 추정이란 말 보이죠? 점유자의 뭐라고 했어요? 이걸요? 다른 말로 점유 추정력 그래요. 이렇게 점유 추정력과 권리 적법 추정력은 같은 말입니다. 그때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은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건요? 부동산은 뭐가 적용되는 거야? 예, 등기, 추정력이 적용되는 거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리자라고 추정하진 않습니다. 내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 건물이 내 거라고 추정합니까? 안 하죠. 등기부 갑군안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내 건갑다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하진 않아요. 근데 동산은 안 그러죠. 동산은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갖고 와서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이 도둑놈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그냥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에다가 추정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점유 추정력 그래요. 점유 추정력. 점유 추정력, 권리 추정력은 누구만 인정한다? 동산만.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 이건 전후인데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는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해요. 동일하면 계속 추정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내가 버스 정류장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농사를 졌어요? 김씨 아저씨가 농사를 지었다고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에 5년 뒤에 갔는데 5년 뒤에도 김씨 아저씨가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그러면 5년 전에도 김씨 아저씨가 농사를 졌고 현재도 김씨 아저씨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중간에 내가 보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 사람 지금도 사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봤고 이번에도 봤는데 중간에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사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계속 추정 이렇게 불러요.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산타페를 5월 1일 날 점유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10월 1일 날 봤는데 요 산타페를 을이 점유하고 있더라고. 그럼 전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예, 후는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 그럼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게 계속 추정이 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랬더니 된다 안 된다? 된다. 뭐가 입증된다면 점유 승계가 됐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입증이 된다면 갑의 점유를 을이 계속 물려받아서 점유했는갑다라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예요. 전후양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요게 중요해요. 점유 계속이 추정됩니까?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핵심이에요. 기출 포인트에서는 상당히. 자, 그래서 요게 나중에 한번 또 한번 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올라가 볼게 이제. 제가 OX를 달아놨잖아요. 답을 다. 그죠? 없는 건 X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달아진 것도 O가 있을 수도 있고 X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볼게 이제. 물건을 사실상 집에 동그라미 쳐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다른 말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요 사실상 지배 밑에다가 밑에 써져 있긴 해요. 본권 불문이라 그래요. 본권 불문. 도둑놈은 본권이 있나요 없나요? 도둑놈. 없죠. 근데 도둑놈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소유 의사를 가지고 도둑놈도 자주점유예요. 대단한 거야. 자주점유. 그래서 밑에 보면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리 본권이라고 하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 본권입니다. 본권이에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 임차권 전부 다 정당화시킬 수 있는 본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함께 묶어 볼게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본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고 동그라미요. 묻지 않고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뭐가 있다?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절도범 보인가요? 도인이라고 하는 거 도둑놈.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점유 자체가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절도범은 본권이 있나요, 없나요? 정당하냐고. 정당하지 않죠. 근데 도둑놈도 소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놈의 점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주 점유다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절도범도 본권은 없습니다만 소유 의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4번이 없어져 버렸네. 자, 5번은 별 표시 하나 해주세요. 옆에다가. 요런 건 어때요? 요런 걸 해볼게요. 제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책을 책자가 이렇게 아닌데 자, 한자를 잘못 써놨어요. 또 뭐라 태클 걸더라고요. 이거 책이죠. 이게 이 책에 두 권을 이렇게 묶으면 책이에요. 이게 한자로 책자자. 여기 책인데 갑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란 놈이 훔쳐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놈 도둑놈이잖아요, 지금.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훔침을 당하기 전에 두 개의 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뭐였죠? 소유권. 이게 본권이에요. 본권. 그럼 또 하나가 뭐예요? 점유권이었단 말이야. 그럼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물청을.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해서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점유권의 소와 본권인 소유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갑은 무기를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점유권과 여기 본권은 소유권이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갑이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으면 뭘로 재판해라? 점유권으로 재판을 해야 되지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됩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본권은 소유권이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집에 뭘로 살고 있냐면 이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근데 이 집에 누가 들어왔냐면 A란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그럼 얘 내보내야 되죠. 나가달라고. 그죠? 나가달라고 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갑이란 사람은 전세권이 뭐예요? 요 전세권이 본권이에요. 전세권에 기해서 나가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는 점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살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해서도 나가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서 본권은 소유권이었고 여기서 본권은 뭐였어요? 점유권이었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점유권, 보통 본권, 리꼬르, 소유권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 본권 안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조심해라고.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은요, 혼동이나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옳은 건데요. 자, 혼동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잠깐만 저 봐봐요. 힘들더라도 잠 오죠. 20분 지나면 잠 오는데. 알겠죠? 중개사 준비하신 분들은 20분 지나면 눈이 풀려요. 그리고 구급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 30분 지나면 눈이 풀리더라고요. 7급 준비하는 학생들 있죠? 그 친구는 40분 정도 지나면 눈이 풀려요. 그게 급수에 따라 다르더라고. 요게 임시직은요 10분 만에 자요. 돈 안 받고 하면요 2분에 바로 잔다. 2분이면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 자, 여기 어떤 거냐면 혼동이라는 게 믹스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혼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갑의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누가 사냐면 을이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자는 타주점유자죠. 소유 의사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 집을 사버릴 수 있다고. 원래 기간이 2년 남았는데 얘가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자면 을이 자기 집에 자기가 전세를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권리가 집중되는 현상을 우리가 혼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야.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뭘 없애겠어요?
전세권을 없애요. 제한 물권을. 소유권만 살려놓거든요. 이게 혼동의 문제인데 혼동이 뭐예요? 이런 문제 안 내요. 어떤 게 소멸돼요? 이걸 물어봐요. 자, 그럼 요건 어떨까? 갑이란 사람이 갑이 자전거가 있었나 봐. 근데 요 자전거를 의뢰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다고요.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전거를 얘가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온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한 사람에게 의리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혼동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점유권은 혼동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병존해요. 나란히 가져가요. 나란히. 여러분들 아까 내가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죠. 내가 전세권자이면서 점유권 가지고 있죠. 내가 임차권 가지고 있으면서 점유권 가지고 있죠. 점유권은 혼동이란 개념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항상 병존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점유권은 여기 혼동이 안 생기고 이게 됐죠 이제? 항상 병존하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 또 하나 소멸시효는 뭐뭐만 걸리죠? 우리 소멸시효 뭐뭐 걸려? 우리 물권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만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럼 물어볼게. 소유권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요것만 걸린다니까. 물권 중에서. 물권 8개 있는 건 아시죠? 점유권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소유권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렇죠? 유치권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저당권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왜? 왜? 지지점만 걸린다니까. 지지점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야. 요게 20년짜리거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박탈시켜요.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것만 소멸시효에 걸린다니까.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이 안 생긴다. 요게 나중에 가면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은 조심하세요. 7번 이것도 중요한데 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도둑놈이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른 도둑놈이 훔쳐가 버린 거야. 이해돼요? 그럼 도둑놈이 내 물건을 훔쳐간 거잖아요. 그게 뭐야? 사실상 지배를 잃어버린 거야. 그럼 이 점유권은 상실되는 거야, 그게. 근데 지배 영역 안에서 벗어나 버린 거니까. 근데 다만 뭐라고 돼 있냐면 타인의 침탈에 의하여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갔잖아요. 근데 몇 년 안에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를 해소할 수 있다. 요게 반환 청구권. 아까 도둑놈이 내 자전거 훔쳐갔죠. 그럼 1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점유권은 상실되지 않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보여요? 요게 1년이 뭐예요? 나중에 가면 이건 출소기간이에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점유보호 청구권.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요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도둑놈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 훔쳐갔죠? 그렇죠? 그럼 점유권 잃었죠? 그럼 난 점유권 없잖아. 근데 1년 안에 그 도둑놈한테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그럼 점유권 상실해 안 해? 안 한다고. 1년이라는 거야. 1년. 요게 출소기간이에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1년 안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볼게요. 요거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법 점유자는 보이시죠? 불법 점유자 모르겠다. 그럼 도둑놈 생각하세요. 도둑놈.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더라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틀린 것 같다. 죄송해요. 오타가. 어떤 게냐면 이런 거요. 갑이란 사람이 아까 자전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훔쳐갔어. 훔쳐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럼 자전거 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렇게. 근데 요걸 또 훔쳐갈 수 있어요? 없어요? 훔쳐갈 수 있다고. 누가? 병이. 그럼 도둑놈의 물건을 도둑놈이 다시 훔쳐간 거죠. 요 불법 점유자의 물건을 또 훔쳐간 거잖아. 보이신가요? 그럼 불법 점유자인 도둑놈은 점유권 있나요? 없나요?
있지. 아, 이놈도 도둑놈이 있다니까. 심지어 자주점이라니까. 소유의사. 도둑놈은 극한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걔들은 자정 넘어야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자정 전에 일을 못해요. 그럼 자전거를 훔쳐왔을 거 아니야. 남의 자전거. 그럼 소유의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자주점이지. 점유권 있죠. 근데 도둑놈의 불법 점유자의 점유를 또 훔쳐간 거야. 그럼 이걸 요 불법 점유자가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이게. 그래서 여기 불법 점유자 위에다가 도둑놈 이렇게 써놔요. 도둑놈도 그 방해가 되거나 침탈이 됐을 때 요게 물청이라 그래요. 물청이 써놓고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틀린 걸로 해놓으세요. 요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도둑놈도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점유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9번은 31회 때 기출이 됐던 지문이거든요. 자, 요건 뭐냐면 요거 아마 이야기해서 갑이 요게 갑고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을이. 그럼 남의 토지에 건물이 올라가려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 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논점이 된 게 뭐냐면 요 건물, 요 부지 있잖아요. 요 부지를 누가 점유한 걸로 볼 수 있겠느냐. 그게 문제가 된 거야, 지금.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직접 점유자가 여기를 점유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건물 대지를 점유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던 거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돌리치기 하면 된다 그랬죠?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뭐예요? 부지를 뭐 한다? 점유한다. 그럼 건물 소유자가 뭐를요?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거고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라고. 요것만 돌려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한 건 아니죠?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을이. 이 병 임차인은 건물을 점유하는 거야. 건물을 빌려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건물 대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를 점유해요. 이렇게. 요건 26회 때하고 31회 때 기출된 지문이긴 합니다. 최근은 31회 때. 자, 다시 가볼게요. 이제 건물 공유자 보인가요? 이제 이걸 응용한 거예요. 여기 응용한 거거든요. 건물 공유자가 건물입니다.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요? 건물 부지는 건물 공유자 누가요?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의 부지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가 누구였어? 을, 병, 정이다. 근데 이 중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을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을, 병, 정 모두가 뭐라고요? 요 건물 부지를 점유한 걸로 볼 수 있다. 요 위에 거 응용한 거예요. 여기 포인트는 어디예요? 전원이 점유한 걸로 볼 수 있다. 이거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볼게요. 건물 소유자 아닌 뭐라고 했어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여기 누굴까요? 임차인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를 점유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반드시 누가 점유한다는 거야?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지 건물 소유자 아닌 자가 점유한다 그러면 X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조심하세요. 요 집은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보이신가요? 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건물 부지를 점유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이제 판례인데 자, 여기 잠깐 와보세요. 이 지문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민법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이 지문 아닐까 그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186조에다가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요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럼 얘가 잔금을 칠하잖아요. 잔금을 칠하고 등기를 을 앞으로 가져오면 아무 이상 없어요. 을이 뭐예요? 이제 을이 법률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상 뭐가 되는 거죠? 처분권자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갑이라는 사람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됐는데 잔금까지 실했어요. 아니 심지어 점유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등기가 없는 거야. 그럼 법적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등기를 안 가져왔으니까 얘가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렇죠? 법률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처분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법률상 소유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때 조심할 건 요거예요. 여기에 물청을 물어보면 여기에 누군가가 불법으로 들어왔다. A가 불법 침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달라고 할 수 있죠. 물청. 그럼 물청은 뭘 갖고 있어야 돼?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아직 등기 안 했죠. 소유권 없죠. 사실상 처분권은 있어도 소유권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얘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나가주세요 하고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가 소유자니까. 법적 소유자. 잔금칠하고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권에 기해서 나가달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물어보는 건 소유권이 지금. 얘는 소유자가 아니거든. 근데 막상 사실상 처분권은 있어 없어? 있지. 그렇죠? 그럼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요거거든요. 요게 갑의 소유자고 원래 을이었는데 을이 병한테 뭐 했다는 거야? 매매가 된 거지. 근데 등기했어요 안 했어 이 사람 앞으로? 안 했으면 잔금은 칠했어요? 그럼 사실상 처분권자가 누구야? 병이죠. 그럼 나중에 갑이 이거 철거해 주세요. 건물 철거해 주세요. 불법이에요. 철거 청구를 을한테 해요? 병한테 해야 돼요. 철거. 물청의 상대방. 물청의 상대방은 병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처분권자에게. 근데 물청을 행사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행사는 물권이 있어야 된다고. 물청의 상대방은 사실상 처분권자에게. 물청을 행사할 때는 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누가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냐. 이 사람이 점유자 이거죠. 그래야 얘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데 괜히 꺼냈나? 물청에 행사자는요 반드시 물권이 있어야 돼. 법적 물권. 법적 물권이 있어야 행사를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물청에 상대방 있죠. 상대방은 뭐라고 했어? 처분권. 사실상 뭐가 있으면 돼요? 처분권이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무단으로 옮겼다. 무단으로. 그리고 이걸 매매를 해가지고 병한테 넘어갔는데 병 앞으로 등기가 안 됐더라.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럼 물청을 누구한테 행사해? 물권적 청구권을. 요 갑이 무단이니까 철거 청구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그럼 지금 얘가 매매가 돼서 넘어갔죠. 병한테. 근데 잔금은 칠했다고. 근데 등기가 안 된 거야 지금. 그럼 얘가 물권자니까 요 부지를 치워라 건물. 그럼 누구한테 행사하냐 이 말이지. 누구한테 행사해? 얘한테 행사를 해야 되지 얘한테 행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청의 상대방은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에게 해야 된다고. 너무 깊이 들어왔나 제가? 자 그러면 요건 바꿔볼게 이제. 지금 행사자가 갑이잖아요. 요건 상대방인 거고. 자 요건 어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 을이라는 사람이 미등기 요거 매매를 했어. 잔금 칠했다고. 근데 등기가 아직 안 됐어. 잔금 칠했다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돼요? 사실상 처분권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제 말 이해되면 좋은데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
근데 나중에 여기에 뭐가 들어온 거야? A라는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법이야. 들어온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여기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너 나가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가.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A가 뭐라고? 너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나 매매해가지고 잔금 다 칠했는데 등기만 안 가져왔어. 내가 사실상 소유권자거든? 너 나가? 했더니 얘가 똑똑한 애야. 중개사 준비하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요거하고 있는가 봐. 직업이. 얘가 뭐라고 그래? 야, 공부 다시 해라. 너. 그래 떨어진다. 나처럼. 뭐라고 그래? 물청을 행사하려면 법적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고. 얘는 법적 소유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예요? 갑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물청을 행사할 때는 법적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물청을 행사할 때 상대방이 될 때는 법적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다고. 여기는 상대방, 여기는 행사자. 다르다고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더라고 저는요. 처음에 할 때 물청을. 요게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힘든가 봐. 자, 미등기 양수인이요. 이거 매수인. 매수인도 뭐라고 했어요?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거잖아. 등기는 아직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근데 사실상 처분권자라고. 그럼 이 사람이 건물 부지를 뭐요? 점유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 물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게. 자, 간접 점유자의 매개 관계도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에요. 요게 집주인, 임대인.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직접 들어가 살아요. 요게 누구예요? 임차인.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준 연결고리가 뭐야? 연결고리가 뭐죠? 몰라도 대답은 빨리빨리 해. 요거 매개관계. 요거 매개관계라고 써졌구만. 점유 매개관계.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를 연결하는 고리, 연결고리가 뭐냐고. 점유 매개관계. 자, 매개관계 연결하는 거.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직접 점유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간접 점유자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요렇게 전대를 했어. 병에게. 그럼 얘가 전차인이라 그래. 동의를 얻었으니까. 그럼 이 친구가 여기 들어가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직접 점유자가 누구예요, 이제? 전차인 직접 점유자. 그럼 얘는 뭐가? 지금 살아, 안 살아, 이제? 안 사니까 뭘로 가? 간접 점유자 2. 얘는 뭐예요? 간접 점유자 1이 되는 거야. 간접 점유자 1, 간접 점유자 2, 얘는 직접 점유자. 그러면 간접 점유가 이중적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중첩. 간접 점유의 점유는 점유 매관계를 통해서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 매개 관계는 점유 매개 관계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 임대차 계약 같은 거 될 수 있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 같은 거. 계약이 연결고리니까 그럼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상속 같은 것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없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없다. X.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점유자. 그럼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 추정력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된다. 근데 요거와 다르게 뭐 했었어요? 아까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 있었죠? 직원.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점유권이 없으면 당연히 뭐가 없는 거죠? 점유보호 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뭐는 인정된다? 자력구제권은 있어요? 없어요? 자력구제권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력구제권. 두 개 비교하면 금방 될 수 있죠. 이것들. 자, 그 다음에 점유 16번. 점유 매개자의 점유를 통해서 간접 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효 취득하려면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아까 요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점유 취득시효 요건이 요게 갑의 토지고 그다음에 요게 을의 토지란 말이에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가 몇 년간이에요?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 친구가 20년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그럼 요 점유를 물어보는 거야. 이 점유는 직접 점유예요? 간접 점유예요? 1번. 얘가 직접 살고 계시죠? 여기. 그럼 요건 직접 점유도 되는 거고. 네, 직접.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서울에 와 있지만 여기에 누가 임차인이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을은 간접 점유 형태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모두 점유 취득시효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간접 점유에 의해서도 시효 취득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런 의미예요. 간접 점유에 의해서도 취득시효 되는데 제가 요걸 마스터북에다 다 정리해놨어요. 제가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이게. 자, 점유자는 소유의사가 뭐예요? 소유의사가 자주점유. 조금만 힘내봐요. 점심 먹고 요거 수업하면 눈꺼풀이 천근 만근이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시험 끝나고 주무세요. 10월 29일 날. 알겠죠? 선이, 그 다음 평온. 금방 가죠. 시간 금방 가지 않아요? 벌써 3월 달이에요. 내일 모레 3일절이라고 태극기 흔들린다니까, 광화문에서. 여러분들 꼬박 조는 순간, 3월 1일이요. 두 번 졸면 5월 달이다? 5월 달은 바빠져요. 뭐 부모님 뭐 산소 가고 뭐 하고 막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이게 어버이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막 껴가지고 이게. 그래서 10월 달이다. 내일 모레 추석이다 와. 시험 오죠. 시험 곧 쓰면 금방 가더라고. 금방 가는 순간 금방 덮어져요 이게. 제가 중개사 시험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긴장을 놓쳐버리면 그냥 또 시험에 가까워져 버려요. 금방 와버리더라고요. 자, 소유의사 자주점이죠. 평온, 선이죠. 평온이죠. 공연, 무과실, 추정된다. 어디 틀린 거예요? 요건 추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해야 되나? 아니죠. 왜?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점유자를 자기가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19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아까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보여요? 적법 보유. 이걸 적법 추정이라고 했죠? 적법 추정력,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점유 추정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 이때 조심할 건 권리 적법 추정력은 점유 추정력은 누구만 인정하는 거예요? 등기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X가 되죠. 누구만 인정하는 거. 여기 점유물은 동산만. 동산만 인정하고 부동산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자, 포인트 21번 어디가 포인트예요? 전후 양 시점이 그죠? 다르다, 동일하다. 다르다고 나와요. 다르다. 그럼 아까 다르다는 게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2월 1일 날, 을이라는 사람이 10월 1일 날. 그럼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이거 뭐로? 점유승계. 여기 점유승계가 증명이 됐다면 전후 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계속 추정이 돼야 안 돼요? 계속 추정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추정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계속 추정된다. 시험은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다르더라도 요게 시험이에요. 권리 적법 점유물 추정은 동산만 적용된다. 이렇게 해요. 딱 문제 지문이 나오면. 자, 여기는 어디예요? 얘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죠? 그럼 뭘로 추정해요? 자주로 추정하고 구별은 어떻게 구별해요? 주관적 구별, 객관적 구별. 객관적.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내심의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주관적. 그럼 내심의 의사, 주관적은 뭘 구별하는 거야?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타는 뭘로 구별해요? 자타는 객관적.
일반인 시각에서 보는 거야. 일반인 시각에서 얘가 소유 의사가 있었니 없었니 이렇게 구별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아까 자, 타, 객, 판 이렇게 해오라고. 자주와 타주는 객관적 구별, 판결 확정 시. 그럼 여기는요. 선, 악, 주, 소. 그렇죠? 선의와 악의는 주관적 내심의 의사로, 그 다음에 소제기 시에 악의로 전환된다. 소제기 시에. 이렇게 해요. 반드시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보이죠? 이렇게 딸랑 나오거든요. 혐의가. 그럼 정말 못 찾아요. 점유 매개 관계 직접 점유가 뭘까요? 점유 매개 관계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 모르면 임대차 계약.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서 직접 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항상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점인 거야. 그럼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걸 그냥 생짜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자기 것이.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 임대차 계약으로 형성된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 보인가요? 이거 분묘기지권이잖아. 그렇죠? 분묘기지권은 자주인가요? 타주인가요? 끝털이 타주 점유로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남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지료 청구하면 지료가 이제 나옵니다. 이거 취득시효 해도 분묘기지권도 취득시효 해요. 이거 20년간 취득시효 합니다.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조금만 이제 딱 50분 했어요. 50분. 타인 토지인 걸 내가 알죠. 타인 토지인 거 알죠. 그리고 내가 점유했죠.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죠. 근데 거기다 묘를 썼단 말이야. 20년간 봉양을 했죠. 그럼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하거든. 그럼 우리가 취득시효는 자주점유해야 되는데 왜 타주점유임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자주점유해야 돼요. 그 외 분묘기지권, 통행지역권 이런 것들은요. 타주점유이더라도 상관없는데 걔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야.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묘가 차지하고 있는 기지 부분 있잖아요. 절할 수 있는 공간. 그 사용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타인 소유임을 알고 점유를 개시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여기는 분묘기지권은 타주점유도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지료 청구하면 어떻게 돼? 지료 청구하면 지료 줘야 돼, 안 줘야 돼? 네, 이제 지료는 줘야 되죠, 지금은. 이렇게. 자, 일부 보인가요, 일부? 그럼 뭘로 가? 중간에 읽지 마. 여기 분묘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야. 여기 분묘가 포인트가 아니고 매수인이잖아. 땅을 샀는데 일부가 자기 땅에 편입되어 있었던 거야. 일부가. 그럼 뭘로 가? 분묘가 아니라 이게 포인트라고. 일부 그럼 뭘로 가라? 자주. 이렇게 분묘기지권 하면 뭘로 가? 타주. 이렇게 구별하란 말이죠.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자, 여기 상당히 초가 보인가요? 상당히 초가 그럼 뭘로 가? 끝으로 가. 타주. 여기가 일부 그러면 그럼 자주 이렇게 가는 거라. 이 두 개를 구별해 주는 거야. 여기에. 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공유자 1인 보이죠? 그럼 끝틀이 뭐라고? 공유자 1인 뭘로 가? 이건 아니죠. 이건 뭘로 가야 돼? 타주점유 이렇게. 자, 피상속인 점유가 타주점유였나 봐. 아버님의 점유가. 아버님이 임대차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죠? 그럼 타주를 뭐 하는 거야? 상속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자주야, 타주야? 타주지.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아버님이 임차인이었는데 봐봐. 아버님이 임대차를 살았다고. 타주점이죠. 그렇죠? 근데 상속자가 몰랐대. 아버지가 임차인 산 줄 몰랐다는 거야. 그게 아버지 집인 줄 알았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상속인은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 근다고 해서 아버지 점유를 승계받는 사람이 자주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타주 점유자면 상속인이 알았냐, 몰랐냐, 선이냐, 악이냐 상관없이 타주를 승계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타주점인 거예요, 그게. 여기 선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요건 어때요? 요게 요런 거요. 타주 점유를 상속 받은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이렇게 나왔어, 지문에. 그럼 무슨 말이야? 타주를 상속받은 자가, 그죠? 새로운 권원에 의해, 이게 무슨 말일까? 아, 상속자가 사버렸구나, 그 집을. 이해돼요? 아버지가 임대차 살고 있었는데 상속받은 사람이 그걸 새로운 권원, 매매를 통해서 사버린 거야. 그럼 이 문구가 보이면 뭘로 가라? 이때는 자주가 되는 거야. 자주가 달라요. 그러니까 타주 점유를 상속받았다. 그럼 뭘로 가는 거야? 그냥 타주. 근데 타주 점유를 상속받은 사람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럼 뭐가 돼? 자주로 바뀐다고. 그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구별할 수 있겠어요? 얘도 잘 나오고 얘도 잘 나오거든. 둘 다 첨예가. 자, 다시 밑에 있었네. 괜히 불렀네. 여기 봐봐. 타주 점유인 피상속인을, 아버지를 상속받은 자가 보여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타주지. 근데 여기 새로운 권원이 있었잖아. 이게 뭐예요? 매수. 얘가 사버린 거지. 매수해버리면 뭘로 가?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그래서 멘트를 조심해라는 거죠. 멘트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제 말 이해돼요? 뭐 잠결에 들어도, 그죠? 이게 잘 헷갈리긴 하겠지만 지금 1, 2월이잖아. 이 정도 풀어낼 수 있으면 실력이 엄청 빵빵한 거야. 이거 1, 2월 수업 한 번 들어가지고요. 기출문제 못 풀어요. 진짜로. 민법은. 넘기지 마. 지상권까지 할 거예요. 이게. 자, 미안해요. 중간에 가다가 심심하면 가도 괜찮아요? 네, 동영상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올려주긴 하지만. 자, 전 점유자가, 이제 요것만 하고 쉽게 100가지만, 점유권만. 전 점유자가 뭐야? 이렇게 볼게요. 갑의 점유가 타주야. 아기 점유자고 10년이야. 그죠? 근데 얘가 물려받았어. 이때 물려받았다. 요게 승계인이잖아. 이 승계가 뭘까? 매매일까? 상속일까? 안 돼요. 상속을 받으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못해. 왜? 상속자인 자기만의 점유를 개시한 적이 없어. 아버지의 점유를 떠다가 그대로 옮긴 거에 불과해. 써볼게 그냥. 상속인이잖아요. 이렇게 상속을 받은 거잖아. 그럼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못해. 왜? 상속인은 새로운 권을 개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앞에 사람의 아버지 권리를 함께 주장해야 돼. 다시 해볼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타주고요. 아기이고요. 10년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물려받았어. 그럼 이건 매매야 이제. 이건 상속이고 이건 매매죠. 매매는 뭐야? 새로운 권원이지. 이거 새로운 권원이에요. 그러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전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하자도 승계가 되는 거야. 알면 좋은데. 지금 계속 이거 했었는데 계속. 그럼 봐봐. 전 점유자가 앞전자 점유가 타주점이라 하더라도 점유자 승계인 누구야? 여기서 점유자 승계인 누구야? 을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으며. 보이신가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경우 승계인의 점유는 뭘로 가는 거야? 자주고 선이 점유로 뭐예요?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해봐. 여기 이해되죠? 지금 이 사람이 타주잖아요. 악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매매할 때 얘가 타주인지 모른다니까. 매수자니까 이걸 자주로 취득했겠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얘는 선이라고. 그렇죠? 얘가 도둑놈인 줄 몰랐다니까. 그럼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때는 자주 선의로 추정을 받는다고. 근데 만약에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돼? 아이고. 어떻게 돼, 그러면? 이때는 앞에 가를 승계받는 거기 때문에 을은 뭐가 돼, 이제? 타주가 되면서 악의로 바뀌어버린다고. 이해돼요? 그림 다시 그려? 쉬어야 될 거 아니요. 눈꺼풀 무거워 죽겠는데. 아니, 그만 그리라고요? 갑이 타주고요. 악이요. 근데 얘가 매매를 했다고. 그럼 매수자는 얘가 도둑놈인 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자주이면서 선의가 될 거라고. 그럼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때는 자주선이라고. 근데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요 하자, 요게 없어져 버리고 요게 승계가 되는 거야. 타주가 되면서 악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 걸 승계받으면 하자가 승계되니까. 이해돼요? 요 그림 잘 보면 되는데. 요 그림. 두 개. 요 상속하고 요 두 개. 한 번 보고 끝날 거 아니잖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 볼게요. 자, 맞네. 얼마 안 남았다. 약간 하고 자게.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점유자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경우에도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면 현 점유자의 점유도 타주인가요? 포인트가 어디요? 여기잖아.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때는 하자가 승계가 안 된다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자주와 선의가 어떻게 돼? 추정이 되기 때문에 타주가 추정된다. 그러면 안 되지. 자주가 추정된다. 그래야지. 이제 충분히 했어. 할 만큼. 자, 여기 국가나 지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자주로 뭐 한다? 추정된다. 그래야 되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X가 되죠. 이건요. 그 다음에 여기 33번 묶어봐요. 33번하고 자 34번, 35번 두 개 비교하거든요. 왜 비교할까요? 점유자가 소유자가 그랬어요. 그럼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 그래도 타주 점유 전환된다 안 된다? 전환될 수 없다. 그대로 뭐야? 자주 점유로 추정을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 점유를 권을 주장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패소당했다. 그래도 뭐예요? 자주 점유 주장이 깨진다 그러면 안 된다고. 뭐예요? 자주 점유로 추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요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게 점유자가 자주점이고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를 당했다고. 그럼 뭐예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당하죠. 그럼 뭘로 바뀌어? 타주로 전환된다고. 그래서 점자 소타, 점유자가 자주,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면 타주로 전환된다. 그래서 앞에가 점유자, 소유자 요걸만 가지고도 답을 찾아낸다고. 전달이 돼요, 지금 제 말은? 안 되면 점자소타라도 애원하라.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어디 포인트요? 36번. 일부. 그럼 뭘로 가요? 네, 자주죠. 타주가 아니라. 자, 37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선의 점유자이더라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를 당할 수 있죠. 그럼 판결 확정 시 소재기 시. 네, 여기 소재기 시에 뭘로 바뀐다? 악의로 전환된다. 악의로. 소재기 시. 또 나왔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보이죠? 그럼 쭉 해서 점유자가 매서 뭘 당했어? 패소 당했죠. 그럼 타주로 전환돼야 되잖아. 타주로 전환되죠? 언제 전환돼? 소재기할 때가 아니라 판결 확정 시에 타주로 전환된다 그래야 되지. 선악은 소재기 시, 자타는 판결 확정 시. 또 써야 돼. 참말로. 자타, 개판. 여기는요. 선악, 주, 소. 요거 처음이라니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도 정해져 있지. 자, 이해돼요? 잠깐 쉬었다 와요.